안 짜요. 근데 저게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선거 구조랑은 달라요.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고 그 밑에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두고 그 밑에 사무총장을 선대본부장으로 두는 그 일관된 옆으로 분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속으로 두는 그러한 단순한 선대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측근들은 안 된다. 김종인 위원장 단독 체제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바로 밑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다 없애버리고 각 직능별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선대본부 체제를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양측 간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은 어쨌든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두 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결정하면 임태희 총괄본부장이 결정해가지고 그냥 다 전파되도록 하는 건데 본인이 그러면 총괄선대본부가 4-5개로 갈라져 있으면 각 본부장한테 따로따로 지시해야 되고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대본부장으로 오면 자기의 영이 잘 안 먹히고 윤석열 후보 측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선거 지휘 못한다.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오전에 한 기자가 아니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되지 라고 하셨다고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3시에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선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핵심이 사무총장을 바꿀 것이냐, 바꾸면은 누구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선대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침에 본인과 관련된 출판기념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계기가 되면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처음에 요구한 대로 그냥 총괄선대위원장 내가 하고 임태희 총괄선대본부장 안 시키면은 나는 참여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타임라인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물밑에서 그 신경전이 혹시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지금의 선대위의 움직임, 구분응선 넘은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셨지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아마 안 맞겠다고 할 거예요. 김 전 위원장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맡기고 본인이 뭔가를 주도하지 않으면 아예 그런 데서는 손도 안 대게 하거나 아니면 손을 떼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과거에 정당들을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민주당 당대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비대위도 있었고. 근데 구차한 거 나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종의 이제 정권을 만드는데 일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그냥 던지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자기 밑에 두겠다, 같이 일하면서 일종의 견제를 받겠다, 그런 스타일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김 전 위원장을 절대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하고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원래 민주당 초선 의원 10명이 민주당 선대위 체제는 너무 느리고 비대하고 현장성이 떨어졌다, 외부 인사 영입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선대위 아직도 구성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성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실무자들이 없어요. 국회의원들만 용광로 선대위니 뭐니 그러면서 전부 다 윗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작 일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당내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겠다고 하면 선대위 체제는 비대화되고 실제 일할 사람은 없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런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당내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당에 의지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꾸려주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내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당이 들어가서 개입하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뭔가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외부 인사들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선대위 체제로 꾸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이 안 돼.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동안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내가 당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와줬어. 당협위원장도 도와줬고 이전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공천받을 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런 기여했던 사람들을 다 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 체제가 거꾸로 비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당하고 부딪히거나 김 전 위원장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점의 절충점을 빨리 만들어서 선대위 체제를 좀 신속하게 움직여가면서 국민들한테 변화하는 상을 보여주는 선대위가 되어야 하는데 양쪽 정당 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선대위 출범 전에 삐걱거리고 있는데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정인 전 위원장 필두로 한 이 원톱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부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 후보 아침에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또 여러 가지 아까 사실은 장성철 교수께서 말씀하셨는 당 사무총장 문제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도 같거든요. 방송 직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당 사무총장은 자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직과 자금 두 가지를 쥐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대위 체제가 되면 조직을 뭐 본인 스스로가 다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자금을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무총장을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대위 체제를 우리가 주도하고 최소한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돈은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안 풀면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잖아요. 예. 근데 당 사무총장 임명해 놨더니 후보 쪽에서 사무총장 너 당신 그만두시오. 이렇게 해서 사무총장이 지금 사표를 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당대표가 허수아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 조직에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결합해서 사무총장과 함께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 무시당한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20분 만에 그냥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도 참석도 안 했다고 하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 부딪히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계속되는 가운데 김무성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윤석열 후보를 흔들거나 이 정권 교체에 후회할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말은 좀 돌렸었지만은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김종인 위원장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나랑 같은 사람하고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딱 리더십을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그냥 직할 체제를 구성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전직 당대표, 국회의장급 분들은 본인들도 정권 교체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선대위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여지를 김종인 위원장은 저 사람들은 쓸데없어. 일 필요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대선 이겨.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께서 이렇게 한 소리 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모두 다 윤석열 후보 말 들어라. 결국에는 당원의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준석 대표가 허수아비 당대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후보가 뽑히는 순간 당대표는 허수아비입니다. 지금 현재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예우해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주는 거지 본인이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 하에서 지금 양측 간의 갈등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의도가 좀 더 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추가 질문을 잠깐 드리자면 결국에 선대위 밑그림 아무래도 방금 말씀대로 들어보면 후보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난번에 후보 뽑힌 다음에 토요일 날 윤석열, 이준석 이 두 분이 오찬에 만나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대선 기획단 안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당에서 이미 선대위 다 짜놨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은 자신들의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호영, 그다음에 권성동, 뭐 장제원, 윤한홍, 박민식 이렇게 캠프에서 주축으로 일했던 의원 전 현직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나 임태희 총괄선대 본부장하고 일할 거야. 그러면은 할 일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총괄선대 본부장을 4명, 5명 두고 그다음에 상임 선대위원장도 두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엔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하고 김종인 위원장 뜻대로 선대위가 굴러가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그 총괄선대 본부장의 자리를 하나씩 차지해가지고 이번 선대위에 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차마 말씀 못 하시는 거를 제가 대신 전해 드린 게 나을 것 말 같은데요. 잘 말씀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면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만약에 당에서 커온 인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국민들한테 확실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런 모양 안 나와도 돼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하러 영입하느라고 지금 고생합니까? 그냥 당 조직 움직이면 되잖아요. 당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제1야당이라 하더라도 주권 정당으로서의 역할들도 여러 차례 해왔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신뢰를 보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굳이 임명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내 뜻대로 하는데 당신은 와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요만큼만 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재명 후보하고 제가 비교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당에서 그만큼의 입지를 갖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에 여러 가지를 맡겨서 지금 어떤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잠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미 자만에 빠진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자만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높은 비호감도 나오는 후보가 나중에 가서 지지율 언제 또 빠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안 오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에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선대위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요. 윤석열 선대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홍준표 의원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홍 의원은 청년 플랫폼인 청년의 꿈을 통해서 2030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뭐 사실 어제 오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벌써 10,000개 정도 넘은 걸로 알려졌는데 게시글이요. 홍준표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있죠. 현재까지는 선대위에 참여 안 할 것 같다. 그럼 향후에는 참여할 것이냐? 그것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 여야 후보들 모두에게 비리에 연루된 후보들 나는 이런 대선판에 끼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을 강력하게 지지해줬던 2030 세대의 놀이터를 만듦으로써 그들의 대변자가 되겠다. 그래서 대선판에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제가 일요일까지 파악했을 때는 전화를 3번 했대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런 거 보면 만남 자체를 상당히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그다지 적극적으로 홍준표 후보님 같이 합시다 도와주세요 라고 구애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형식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서로 딴 길을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윤석열 선대위가 이번 주말에 1차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고 전망도 되고 있는데 처음 예측과는 좀 저희가 다릅니다만은 어느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인선에서요.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자리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일 거고요. 만약에 김 전 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아랫단에 있는 그런 본부장들의 인선을 먼저 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김 전 위원장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로 간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절충점을 찾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방금 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 말씀을 하면서 지금 현재 후보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017년 대선을 혼자서 복귀하는 작업을 좀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20대, 30대 가장 이 득표율이 저조했던 후보가 홍준표 후보였어요. 제일 비호감도가 높았어요.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지금하고 정반대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20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후보가 지금 또 2030에서 뭔가 지지를 얻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럴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뭔가 2030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들의 뭔가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홍준표 후보를 빌어서 2030 세대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의 뭐 선대위 조직을 꾸리든 아니면 각 후보가 이제 젊은 층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영원한 호감도 없고 영원한 비호감도 없다. 그러니까 과연 2030 세대에 좀 저는 과대평가가 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얼마나 잘 귀 기울여 듣느냐,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2030 세대의 마음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선대위원회 발족과 관련해서 딱 3명을 주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근데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는 딱 3명의 거치를 보면 돼요.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하는 사람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또 한 명은 장제원 의원이에요. 지금 모든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의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에요. 이런 구조를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이런 선거대책위원회에 어떠한 직책을 맡는 것이냐. 네. 김종인 위원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것과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임태희 전 비서실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랑 3명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중이 쓰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원오브된 5명 중에 1명의 본부장을 시킨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대위 발표할 때 이 3명이 어떠한 직책을 가느냐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선대위원장 발표 전에 김병준, 장제원, 임태희 이름을 주목해라, 이런 말씀이었고요.